2021년 감정평가사 경제학원론 풀어보겠습니다. 41번 무차별 곡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차별 곡선은 효용함수에서 도출되는 곡선으로 여기 보기 1번에 보면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동일한 효용 수준을 제공하는 상품 묶음들의 궤적을 우리는 무차별 곡선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2번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는 한계 대체율이며 두 재와의 교환 비율이다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는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에 마이너스를 붙인 것이 한계 대체율이고요. 그리고 두 재와의 그냥 교환 비율이라고 하면 안 되고, 정확하게는 주관적 교환 비율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재와의 객관적 교환 비율은 두 재와 가격의 비율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답이 3번으로 나와 있는데, 2번 같은 경우에도 엄밀하게 얘기하면 옳지 않은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3번 무차별 곡선이 원점에 대해 오목하면 한계 대체율은 체감한다. 여기서부터는 그래프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차별 곡선에 다양한 그래프가 그려져 있습니다. 제일 처음 원점에 대해서 볼록한 무차별 곡선을 보면, 이 무차별 곡선은 동일한 효용 수준을 제공하는 상품 묶음들의 궤적이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A점부터 D점까지 가면서 동일한 효용 수준을 유지하면서 X와 Y라는 두 상품으로 구성된 상품 묶음들이 곡선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A라는 상품 묶음에서부터 시작을 해보면 델타 Y만큼 상품 묶음에서 덜어내고 델타 X만큼 상품 묶음에 집어넣으면 이 소비자는 A점에서 얻었던 효용과 동일한 효용을 B점에서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 소비자가 느끼기에 델타 Y만큼의 Y제와 델타 X만큼의 X제가 서로 교환되어도 무차별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두 상품 X제와 Y제 사이의 주관적인 교환 비율을 우리는 한계 대체율 MRS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 위에 식을 보시면 X제와 Y제에 대한 한계 대체율은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에 마이너스를 붙인 것이 되고요. 왜냐하면 델타 X와 델타 Y는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이 전체를 양수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마이너스를 붙이게 됩니다. 그리고 무차별 곡선의 정의에 의해서 동일한 무차별 곡선 선상에 있는 상품 묶음들끼리는 동일한 효용 수준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식을 보시면 A라는 상품 묶음에서 Y제를 델타 Y만큼 덜어냈을 때 이 소비자의 효용의 변화는 Y제의 한계 효용 곱하기 델타 Y가 되고요. 그리고 X제를 델타 X만큼 상품 묶음에 넣어주기 때문에 생기는 효용 변화는 X제의 한계 효용 곱하기 델타 X가 됩니다. 여기서 델타 X와 델타 Y의 부호가 반대니까 이렇게 합을 해주면 무차별 곡선의 정의에 의해서 A점에서 B점으로 동일한 무차별 곡선 선상에서 이동했을 때 효용 변화는 일어나지 않아야 하죠. 그래서 효용 변화 델타 U는 제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을 정리를 하면 한계 대체율이 원래 마이너스 델타 X분의 델타 Y였는데, 이것은 X제와 Y제의 한계 효용의 비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보기 3번과 관련해서 무차별 곡선이 원점에 대해서 오목하면 한계 대체율이 체감하는지를 봐야 되는데, 먼저 이 첫 번째 원점에 대해서 볼록한 무차별 곡선을 보면 얘는 A점에서 D점으로 갈수록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에 마이너스 값을 붙인 한계 대체율이 점점 작아지고 있죠. 그래서 무차별 곡선이 원점에 대해서 볼록할 때 한계 대체율은 체감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런데 오른쪽에 원점에 대해서 무차별 곡선이 오목한 경우를 보면 이 경우에는 한계 대체율이 체증하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 원점에 대해서 무차별 곡선이 평행한 경우에는 일정하게 되고요. 그런데 보기에서는 원점에 대해서 오목할 때 한계 대체율이 체감한다고 했기 때문에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보기 4번은 완전 대체제 관계인 두 재와에 대한 무차별 곡선은 직선의 형태이다. 무차별 곡선의 형태에 대한 보기인데 X와 Y제 두 재와의 관계에 따라서
무차별 곡선의 형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그래프를 통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두 재와의 관계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무차별 곡선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두 재화가 완전히 대체제인 경우를 보면 이 경우에 소비자는 두 재화 중 어떤 것이든 상관없이 소비를 많이 했느냐 적게 했느냐에 따라서 효용이 결정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무차별 곡선이 직선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고요. 이 빨간색은 효용의 증가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재화가 완전 보완제인 경우인데 이것은 신발이나 장갑과 같이 양쪽이 다 필요한 재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가지만 많이 소비한다고 해서 효용이 무조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짝을 이루어서 일정한 비율로 소비를 하면서 그 소비량을 늘려나갈 때 효용이 증가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은 무차별 곡선이 수직선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X제는 효용을 가져다 주지만 Y제는 효용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X제의 소비량이 고정된 상태에서 Y제의 소비량을 아무리 늘리거나 줄여도 효용의 변화는 없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래서 X제를 늘려 나갈 때만 효용이 증가하니까 오른쪽으로 갈수록 효용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그려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기 4번은 완전 대체제 관계인 두 재화에 대한 무차별 곡선은 직선의 형태이다 라고 했으니까 4번은 맞는 보기고요. 5번 모서리 해를 제외하면 무차별 곡선과 예산선이 접하는 점이 소비자의 최적점이다. 소비자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점에 대한 설명인데 여기서는 무차별 곡선뿐만 아니라 예산선의 개념이 들어와 있죠. 이것도 그래프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양한 그래프들이 나와 있는데 앞에 그래프와 다른 것은 무차별 곡선 이외에 이 핑크색의 직선에 예산 제약선이 그려져 있다는 것이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차별 곡선은 첫 번째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원점에 대해서 볼록한 무차별 곡선이고 두 번째는 원점에 대해서 오목한 무차별 곡선, 그리고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원점에 대해서 평행한 무차별 곡선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보면 이 경우에 소비자의 최적점은 예산선과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이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해가 X와 Y 평면의 내부에 존재하기 때문에 내부해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원점에 대해서 무차별 곡선이 오목한 경우인데 이 경우에는 예산 제약선과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이 점이 아니라 이렇게 코너에서 만나는 점이 이 소비자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최적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무차별 곡선도 직선이고 예산 제약선도 직선인 경우죠. 이 경우에는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예산 제약선의 기울기보다 더 완만한 경우가 되기 때문에 예산 제약선의 Y절편인 이 점에서 효용이 극대화되고요. 그리고 이 오른쪽을 보면 똑같이 무차별 곡선과 예산 제약선이 직선이지만 이 경우에는 예산선의 기울기와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일치하기 때문에 모서리 해인 X절편과 Y절편도 이 소비자의 최적점이 되지만 예산 제약선 선상의 내부의 이 점들도 소비자의 최적점이 돼서 이 경우에는 내부해와 모서리해가 모두 소비자의 최적점이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만약 무차별 곡선이 예산 제약선보다 더 가파르다면 X절편에서 해를 갖겠죠. 보기 5번을 보면 모서리 해를 제외하면 무차별 곡선과 예산선이 접하는 점이 소비자의 최적점이다. 이 모든 다양한 경우 중에 모서리 해가 되는 경우인 해를 제외하면, 즉 이 두 번째 경우와 세 번째 경우 그리고 네 번째 경우에서 X절편과 Y절편의 경우를 제외하면 이 첫 번째 경우와 네 번째 경우에서 내부 해들의 공통점을 찾아보면 무차별 곡선과 예산선이 접하는 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5번은 맞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41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기 2번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언급했지만 이 보기도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에 마이너스를 붙인 것이 한계대체율이고 이것은 두 재화의 주관적 교환 비율이다 라고 표기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 되겠습니다.